MZ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염두하는 것 중에 늘 상위권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피하고 싶은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박봉의 업무도 과해서 그야말로 희생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데요. 대체 현장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박중배 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저희 오디오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요. 한 번만 더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MZ세대들이 이제 저임금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공무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기사들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공시족이라는 말이 양산이 될 정도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어쩌다 이렇게까지 공무원 하기 싫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을까요?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 공무원 노조 박중배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혹시 연결이 됐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부위원장님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저희가 기술상의 문제로 이제 화상 전화 대신 일반 전화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비인기 직종이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최근에 이제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입직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으로 이 낮은 임금으로 도대체 집이나 살 수 있는 것인지, 예. 결혼해서 아이는 낳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많고요. 또 중년층에서는 낮은 임금에 연금마저 줄이고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하는 원망과 한탄이 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결혼은 뭐 사치라고 느껴지고 출산은 뭐 꿈도 못 꿀 정도로 MZ세대들에게 저임금의 여파가 좀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대 공무원 노조 모두 임금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지난 22일에 예. 이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임금을 정액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예. 하위직과 고위직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고 심지어 9급, 8급, 9급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공직사회를 더 많은 후배들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올해는 공무노동조합 총연맹과 같이 해서 어떤 파격적인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렇게 임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899의 경우에는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실제로 받는 월급이 얼마나 적은 건지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실제 9급 1호봉에 이달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실수령액이 163만 9,650원, 그러니까 164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가정을 가진 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한 달 생활비도 좀 빠듯하고 오히려 좀 힘들고 부족할 정도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급여가 혹시 특수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인 겁니까? 예, 직종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는데요. 예. 대부분 실수령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생활비를 할 수 있는 게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월세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한 50만 원 정도가 자기의 실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하루에 한 끼, 아침은 건너뛴다 하더라도 하루 2끼 정도는 밥을 먹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밥값 정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녁에 친구들과 모여 다른 여가 생활을 할 그럴 정도도 안 된다고 들었고 이게 매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삭감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 많지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월급 받아서 이제 대부분의 서민들은 뭐 대출이 어느 정도 있으면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통신요금 내고 이런 생활요금 다 빼고 남는 돈이 몇십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밥 한 끼를 먹기에도 지갑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예. 예,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양대 노조 지난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주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2024년부터 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정액으로 인상해 주길 원한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공무원 임금이 그동안에 항상 그 정률로 인상하기 때문에 예.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가 날로 커졌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1.7% 인상하면서 8, 9급의 기본급이 겨우 3, 4만 원이 인상되었다면 고위직인 장관이나 대통령 월급은 30만 원 이상 인상됐어요. 그래서 예. 더욱 임금 격차가 커졌고 올해 임금 1.7% 올리면서 고위직은 반납한다고 했죠. 예. 실제로 그 반납한다고 했지만은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1년 뒤에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하위직들한테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우리가 7.4% 요구했지만 1.7% 깎으면서 고위직은 반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실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1년 뒤에 받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직급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률로 할 게 아니고 정액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급수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급별로 연봉 차이가 크고 여기에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세요. 예. 자, 그러면 정액 인상 금액을 37만 7천 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37만 7천 원이 어디에 근거를 둔 금액일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이 누적 감소분이 7.4%입니다. 예. 그다음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치가 2.5%를 합산하면 임금 인상률이 9.9%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2023년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이 544만 원. 여기서 기본급한 수치에다가 예. 기본급하면 7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9.9%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면 37만 7천원이 나오고요. 이것은 전체 공무원 임금비에서는 늘어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의 추산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이 37만 7천 원이고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고위직과의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물가 인상분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위직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거죠. 예. 예산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자, 예. 식비 인상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보여주신 명세서를 제가 보니까 월 정액 식비가 14만 원으로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에 보통 뭐 밥 한 끼 뭐 만 원, 요즘에 만 원 이런 수준이니까 14만 원이면 딱 14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현재 식비가 14만 원이면 한 끼당 뭐 6,3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외식 전문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1만 2천 원이다. 지금 대부분 식당에 가보면 한 끼 1만 원씩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끼 1만 원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밥값 14만 원에서 8만 원을 인상한 22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항목도 보겠습니다. 월급 명세서 중에서 공제 금액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여금이 여기서 23만 원. 이게 지금 그 가장 큰 금액인데 이 기여금은 퇴직 후에 나오는 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내는데도 연금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낸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여금을 9급 같은 경우도 23만 원을 내는데 예. 7급 이상이 되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해요. 예. 그 공제된 금액으로 이제 지금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연금을 주고 있는데 96년 이후 입사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61세에서 65세 연금을 받게 했고요. 그냥 5년 동안 그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올해 소득 공백이 생긴 인원이 1,691명이고 내년도 소득 공백이 생기는 분이 1,888명이나 됩니다. 단계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령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의 박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공무원은 연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 걱정은 덜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물론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일부 탄생연도 이후부터는 5년간의 연금 공백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이런 연금에 대한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년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올해부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공무원들이 1691명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금 소득을 167만 원 이상을 받으면 매월 거기에 50%의 건강보험료를 떼요. 그래서 퇴직자분들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왜 예. 건강보험료가 올랐느냐. 그래서 제가 정부 측에 물어봤습니다. 왜 연금 소득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냐니까 정부가 50%를 주니까 정부가 주는 거에서 건보료를 뗀다. 그러면 자 건보료를 떼면서 내가 매월 낸 기여금이 5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럼 이 50만 원은 내가 퇴직하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까지도 5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은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금소득 공백 문제를 직업 공무원제인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정년과 연금 시기가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난 4월에 창원 벚꽃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봤었어요. 이 벚꽃 축제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예. 출근해서 하루 종일 초과 근무를 해도 일일 수당이 이제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수당 체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다 예. 보니까 그 근무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선배로서 청년 후배들의 이직을 지켜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혹시 그 2030 젊은 청년들의 퇴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시간의 수당과 이제 청년 공무원의 퇴사율 두 가지를 여쭈셨는데 예. 시간의 수당 같은 경우는 모순점이 많습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일반보다 55%를 감액을 합니다. 통상 임금에다 적용하는 것 아니면서 55%를 감액하고 8시 이전 출근은 인정이 되고 예. 8시 1분에 출근해도 1분만 늦어도 그 1시간이 인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저녁을 먹지 않고 남아서 일해도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공제를 합니다. 또 휴일에는 토요일을 근무를 하면 8시간 하든 10시간을 하든 4시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고 평일과 같은 시간 단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예. 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가진 거죠. 공짜 노동을 해준 거죠. 공짜 노동. 이렇게 불만이 많고 젊은 층들이 여러 가지로 이직이 많잖아요. 예. 지금 이직이 많은데 이 경우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너무 무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좀 파격적으로 정말 구급으로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그 품위 유지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밥값 얘기를 하셔서 근데 사실 일반 직장인도 지금 오르는 밥값과 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따져보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인상이 되는 직장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셔요.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일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의 개선 같은 부분도 좀 선행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득에 나설 계획이십니까? 공무 노동자들의 그 요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소 실질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고요. 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의 지표가 됩니다. 예. 차별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공무원도 일한 만큼의 보수는 받고 싶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주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박중배 부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